취업준비생 팔자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진짜 민수. 진짜 어떡하려 그래. 깜짝이야. 엄마.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갖고 그래요. 샵 신상, 샵 명품, 샵 나에게 주는 선물, 샵 오늘은 뭘 살까?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진짜 부러운 삶 행복하시겠어요. 나도 신상필 갖고 싶었는데 역시 대단하세요. 너 짱이다. 뭘 별 말씀을요. 그래줘라. 이 카드비를 어떻게 하지? 이거 대출이라도 또 받아야 되나?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표정도 어둡고. 너 요즘 외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내 주제에 어딜 나가요? 집이나 있어야죠, 엄마. 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가. 금수저는 타고난 거지.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인다. 우울한 내 인생. 이 살아서 뭐 하냐? 우울하다. 우울해. SNS 중독과 함께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종현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NS. 네. 요즘 SNS 안 하시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거든요. 네, 민수 씨는 뭐 얼마나 자주 하세요? SNS는 거의 쉬는 시간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좀 뭐랄까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사실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막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뭐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네. 원장님, 그렇다면 뭐 SNS 사용을 많이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네. SNS는 이제 정보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과도한 사용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정신과적인 진단명은 아직 없지만 몇 가지 SNS와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불안과 우울의 증가입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어떤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독성하고 수면 장애인데요. SNS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합니다. 밤늦게까지 SNS를 또 하다 보게 되면 네. 수면 시간 자체가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피로나 감정 조절의 문제로 유발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사이버 괴롭힘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따돌림은 실제 대인관계의 문제만큼이나 강한 정서적인 영향을 개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SNS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는 불안장애나 대인관계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희수 네. 씨는 여기서 좀 공감이 되는 건 없습니까? 공감이 되는 건 아무래도 수면 장애 수면. 쪽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휴대전화 이렇게 보곤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놓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그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좀 우울감이 좀 증가가 좀 많이 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좀 낮아지는 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럼 내가 SNS에 중독이구나. 내가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상처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 나의 네. 지금 SNS가 문제가 있게 내가 사용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네. 사용 방식하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많이 쓴다, 그냥 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조절이 가능한지 아. 또 이제 SNS 사용을 하고 나서 감정에 영향이 있는지 네.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SNS를 조금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살해를 한 경우 또 그리고 사용을 줄이려고 아하. 해도 잘 안 되고 실패한다면은 SNS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SNS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이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단 게시글 거기에 이제 좋아요나 댓글 수 이런 것들을 보고 감정이 휘둘린다면 네. SNS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무나 학업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대인 관계보다는 SNS에서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SNS를 문제가 있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 좋아요와 댓글 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주는 쾌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게시물을 올려놓으면 바로 안 봅니다. 한 5시간, 6시간 후에 들어가서 그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보고 한 번에 조금 좀 쾌감을 얻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의 좋아요가 안 눌렸다 하면 네네. 이게 상처받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네. 이게 약간의 SNS 중독 성향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타인들의 일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상을 공개하면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든다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뭐 SNS 사용이 어떻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SNS 사용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중독성인데요. 네. 좋아요나 댓글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술이나 도박과 같은 이런 중독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단기적인 도파민 자극에 뇌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적인 왜곡인데요.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들어진 하이라이트만 공유를 하니까 우리는 타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로 맞아요. 인해서 마치 나의 삶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되고 네. 이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특히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포모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한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SNS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네. 이로 인해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스트레스인데요. SNS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없이 상대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 따돌림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SNS상의 관계가 늘어나면서 현실 세계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서 정서적인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SNS 사용이 문제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게 계속하면 그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좀 제 개인적인 또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SNS 사용이 문제라고 내 네.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네. SNS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독은 단순히 사용 시간이 길고 많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제력이 저하,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 금단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통제력의 저하가 주요한 특징인데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SNS를 확인을 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SNS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SNS로 인해서 해야 될 학업이나 업무,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거나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은 SNS 사용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사용하지 않는
많으면 불안해지거나 허전함을 느낀다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걸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SNS를 통해서 기분을 조절하려고 하거나 네. 현실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중독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조절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SNS 과사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동 조절, 그다음에 인지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행동 교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SNS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한 1시간 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5분씩 잠깐 확인을 하는데 네. 합쳐서 1시간. 오.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1시간. 네. 원장님은 SNS 안 하시죠? 네,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시는군요. 네. 확인하시는 네, 건가요? 확인하시는 예. 겁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보기만 하고 네.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는데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SNS 대신에 네.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독서나 명상 이런 것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인지행동 치료, 이제 CBT라고 하는 이제 치료가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 사용이 감정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 SNS 속 모습은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런 사고 패턴을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포모가 큰 분들도 행동 교정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SSRI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항우울제나 아니면 도파민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요약을 하자면 SNS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현실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것이 해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저희에서는 사이에서는 너 중독이야 이런 말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네요.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나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이 SNS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건강한 SNS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정신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치료와 거의 비슷한 방법이긴 합니다. 우선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SNS 사용 시간을 좀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작정 스크롤을 내리는 그런 습관들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데요. 네.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만들어진 하이라이트만 올리기 때문에 네.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좋은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만남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NS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포모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SNS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NS는 도구일 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대인 관계도 디지털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정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요즘은 정말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네. 스마트폰으로 한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다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편리하지만 때로는 피로감,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몇 가지 지킬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피로 관리하기입니다. SNS나 뉴스 속보를 계속 보다 보면 머리가 지칠 수밖에 없고요.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체크를 하는 등 디지털 정보에서 벗어나 있는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현실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문자나 SNS나 뭐 카톡 같은 것들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현실에서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에 한 번에 노출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비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디지털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종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